지금부터 2019년도 국민단위 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 주변에 보면은 뜻없이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 건강을 자신 얻은 사람들이 뜻없이 쓰러져서 막 가시고 그러는데 건강은 과신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금년도는 이제 홀수 생년월일 가지는 분들이 건강 검진하는 해예요. 이렇게 기왕이면은 연말까지 1년 동안 뭐든 조금 아픈 데가 있다면 1년 병을 키워서 검사할 필요 없잖아요. 연초에 전부 건강검진 하셔가지고 모두 아주 건강하시고 건강하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 인사 가름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때는 어느 동네 누구 이렇게 좀 꼭 해주세요. 신진 1, 2장 신영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리를 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아까 표현도 있었고 또 국민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이나 이렇게 이제 읍을 따지면 읍이 우리가 되게 소외된 것 같습니다. 왜 소외가 됐냐면 그동안 자립도라든지 빚을 청산했을 때는 그런 거부터 청산하신 것도 잘하셨지만 광천읍이 지금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오질 않아서 그만큼 우리한테 손해가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행복이나 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광천읍 은민들이 자꾸 떠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먼저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스 공약도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는 한번 여기에서도 한번 다짐과 약속을 꼭 받고 싶고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수산에 데크가 엄청 큽니다. 오수산 정상을 올라가 보셨으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이제 화기를 거기서 이용하면서 비박하는 사람들이 밥을 해 먹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화기를 이용해 갖고 산불이 났을 때는 진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수산이 이 산이 791이라는 높은 산입니다. 근데 바람도 세고 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경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데크가 지금 많이 탔다라는 거 그것도 유실이 계속 되다 보면은 또 복구해야 되고 복구가 안 되면은 또 사람들이 또 말이 많을 테고 그런 점을 저도 이제 감안해서 앞으로 비박하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것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피부로 와닿는 건 제가 여기 체력단련실에서 제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그 샤워실이 너무 물이 차갑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여러 실무자님께서도 한번 운동하시고 거기서 샤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뭔가 개선을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으로서 저는 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을 좀 한 번에 얘기하려면 어려울 거예요. 한 번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진일 신환 이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좀 희망하는 거죠. 또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가스 회사라고 절충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가스 관여하면 못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성읍도 현재 아파트 지역밖에 군청도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이제
의견을 얻어가지고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당 지금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광천 지역을 점검을 했더니 큰 관이 광천 지역에 안 왔어요. 지금 그 광천 지역으로 오는 거를 첫째는 부항농공단지까지, 그 다음에 김단지까지, 그 다음에 의까지 이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가스회사 돈벌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는데 광천 지역에 가스를 넣어야 된다는 것은 군도 공감을 하고 우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반이 올 때까지는 금방 들을 수는 없다. 저희가 볼 때는 금년부터 그 단계적으로 온다고 해도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군수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서산 테크 문제는 거기들이 잘 갖고 오는 아이인데, 사실은 산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데크가 타도록 밥이 먹는다는 사람은 산에 내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불 감시원들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감시라고 그것도 미리 그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데크가 고장난 거는 고칠 거고, 또 감시원들 좀 감시 체제를 강화해가지고 거기서 그 태우고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체력 단련실 문제는 그 운동하고 샤워를 하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은 그 한번 의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따뜻한 거기다 뭐 전기 뭐 연결해서 하면 따뜻한 물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곧 보완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선은 거기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자지 무더게 이제 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계속 단속해가지고 이렇게 다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밥을 먹는다는 자체가 하여튼 부서진 거는 고치고 앞으로는 거기서 이제 불 놓고 자고 하는 거는 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런 사람 보면 홍콩 좀 내요. 근데요, 이게 제가 뭐 감시반이 아니기 때문에 홍군형 낸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 감시만 해. 아니, 국민으로서 얘기해도 네. 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지켜지질 않아서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여기 양촌 신임이당 안독수입니다. 제가 막내 이장입니다. 군수님 이렇게 광천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옹암리에 그 옹암공업사하고 포구새우젓 청라해지 일원이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라 그 건폐율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김공장 새우젓 상인들이 토지 효율성과 토지 매입액이 부담이 많아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풀어 건폐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철도 시설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확정성과 광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속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KTX 250km로 운행하려면 철도 직선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장님들이 저는 식급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봉급이 20만 원이다 보니 동네 초상이 나면 동네에서 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먼 장례 식장까지 차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차 운행에 적절한 비용과 무언의 부조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하면 한 가구가 없어집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노인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부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활동비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양촌 안덕수 이장님이 이제 애로사항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뭐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자연녹지다, 뭐 공원지역이다 찍는 거는 전체 면적 대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천읍의 도시계획상 여긴 자연녹지라는 게 여기는 미운 사람이 이게 자연녹지가 아니에요. 전체 비율로 봐서 자연녹지, 상업지역, 뭐 주거지역이 드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뭐 건폐를 높이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풀겠습니다 못해요. 들어가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광천읍 전체의 비율이 맞아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철도시설을 직선화한다는 것은 지금 직선화를 원칙으로 해서 철도를 개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선화를 원칙으로. 그런데 사실은 광천 쪽에서는 철도를 놓고 너무 오래 끓습니다. 이란이 한 4만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진짜 광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광천을 이리로 가자 해서 그게 취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금 광천 장선 복선화 사업 예산이 작년 달에 있던 다 반납됐어요.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납해놓고 다시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내 욕심은 버리고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좀 모아주셔야 하는데 전부 나한테 득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발 좀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도 직선하는 거 좋아하죠. 직선하여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의견을 좀 통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당 수당 문제. 뭐 일하시는 것 비해서 지금 이당 수당 20만 원 주는 거하고 되질 않죠. 근데 이게 홍성군이면 홍성군만이 이당님들 20만 원 주고 딴 데는 뭐 30만 원 주고 그런 게 전국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문표 의원이 발행해서는 게 이장님들이 이거 같은 너무 안 된다 해서 지금 올려주자는 법안을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가면야지 이장님들 어렵다고 해서 홍성군만 별도의 수당을 준다든지 올려준다든지 이런 수는 없어요. 전국이 통일됩니다. 그것도 그 법안 통과되는 거 봐가면서 할 때 그동안 한 20년 하는 이장님들도 아무 소리 않고 참아가며 하셨는데 처음 하시는 게 조금 참가네. 아니 제가요, 제가 이번에 초상 나서 처음 초상 났는데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4번 5번을 다치더라 이게. 그러면은 기름이 벌써 한 6, 7만 원 나가버려요. 이게 우리 이장 제 막내로서 칼을 내가 군수님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로 알아요. 아는데 우리 이장님들이 참 보면은 예전에는 모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조를 안 받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도 한번 내가 건의하겠다. 좀 참고해서 진짜 그 공무원들 공급 다 올리고 다 올리는데 왜 이장들만 이렇게 참 불쌍히 이렇게 신화해서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맞는데 그걸 아무런 어찌가 없다. 그리고 아까 옹암 자연녹지 그 얘기를 말씀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건물이 자꾸 들어서요. 건물이 들어서는데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천평에 200평밖에 못 져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토지 20% 예. 그러니까 저도 축사가 땡땡 있어요. 이렇게 다. 그렇게 한 50m씩 걸어다녀야 돼요. 그렇게 그러한 효율성이 없는 저같이 축사 쪽은 뭐지만은 지금 옹암 이쪽에 거기다 축사 주면 되나? 아니요 옹암리 도로 옆에들은 뭐랄까 상업용지로도 앞으로 새우젓 가게 같은 게 질 수 있는 아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도시계획 전문가들 검토해서 한번 해본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냥 흘려들어갈 거 하나도 없어요. 검토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기 마이크 잡고 있어요. 네. 저 말씀드린 먼저 드린 그 마이크 안 나오네? 잘 나오나? 잘 나와요. 저 삼봉마을 이장 박준선입니다. 세 가지만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017년도까지 하던 사업 우연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집 주변에 위험한 나무를 비는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주위 마을은 산 밑에라 아주 벽을 많이 봤는데 작년에는 또 요청을 하니까 군에서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안 넣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해는 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그래도 꼭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군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불법 투기, 쓰레기 불법 투기를 잡는다고 CCTV를 해놓으셨는데 그 CCTV가 설치는 잘 돼 있고 효력을 불러놔했더니 과테러를 한 사람도 안 물리니까 이거는 형식적이다. 그냥 갖다 놔도 뭐 생전 과테러 내라고 안 해요. 근데 거기를 들어보면은 100만 원 이하 뭐 벌금에 처한다고 과테러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군에서 무슨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CCTV 돈 투자를 막대하게 했으니까 과태료를 물어서 자꾸 우리 그 군민 의식을 좀 바꾸게 그래야지 과태료 낸다고 말만 하고 한 사람도 안 내니까 그거는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마을은 그 127세대가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한 가운데에 그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할 때는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바닷물이 막아져 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그 보기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 모기팔이 생기고 냄새나고 하는데 보이 좀 그 잘 보이지 않게 위에 공원화 좀 해가지고 거기다 체육시설도 좀 하고 보기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삼봉 박준선 이장님 그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집 주변 위험목 제거는 사실은 이제 노인들만 살고 하시다 보니까 옛날에 집에 집근방에 심은 나무들이 이제 커지고 바람 불고 그러면 막 그런 놈이 부러지고 해가지고 이제 지붕 덮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를 계속 추진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산림과 안 왔나? 예산이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추경이라도 세워서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 예산에서 이거 체크해서 해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환경과 이거 오체에서 CCTV를 달았으면은 찍혀서 불법 투기를 했으면 과태를 물려야지 왜 안 물리는 거야? 네? 올해 좀 필요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마디 여쭤볼게요. 그 CCTV 그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불법 투기를 했을 때 그 보는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이게 자꾸 지나면은 좀 당겨져서 5일 정도는. 근데 너무 짧지 않은가 싶어요. 그게. 아니 그리고 CCTV 다른 거는 지금 통계소 좀 연결 안 되나? 거기랑은 연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를 내장 저장된 걸 가지고 와서 그걸 탈루하려면 그 많은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모든 CCTV는 지금 통계소 연결을 해서 거기서 24시간 보고 있잖아. 그거 연계돼야 CCTV를 하고 그놈을 별도 빼다 본다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랑은 호환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관제센터로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저 모든 CCTV는 지금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거기 24시간 쳐다보고 있어요, 전부. 그래서 불법 투기를 딱딱 잡아서 해야지 별도로 빼다 하면 언제 어느 청년이 그거래. 그래서 관제센터 해야지.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그걸 신청을 하면 그 이제 시간에 이제 그 팀장님이 쫓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못 볼 수가 있더라고요. 못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한이 지나서 누가 버렸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수거를 안 해가니까 흉물스럽고 보기 싫고 그게 360만 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거 아까도 저 삼봉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360만 원씩 한 대에 360만 원이면 10대면 3,600만 원 아닙니까?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전부 저 관제센터로 연결하는 방법. 예? 나는 전체 CCTV가 뭐 연결돼서 난 보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쓰레기 투기 같은 거는 안 되면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날짜도 좀 길게 좀 해줘야. 그리고 이제 하겠는데요. 아니 근데 날짜는 상관없지. 그거는 연결만 해놓으면 아 그래요? 계속 그냥 보니까 안 됐을 때는 2, 3일이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연결해 놓으면 다 예. 금방 잡아요 금방.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했으면 불법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또 이것도 있어요. 쓰레기를 지금 분리수거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수거하는 업체가 분리수거를 했든 뭐 그냥 갖다 놨든 다 실어가 버리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다 가져가니까. 가져가지 말이 하는데. 이게 어떤 주민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그냥 분리수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막 한꺼번에 다 싣고 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쓰레기가 쓰레기 처리장에 가면은 거의 많은 사람을 써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놓으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 착착착착 하면 돼. 섞어놓으면 그게 다 또 흐트려야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또 가져갔네 안 가져가는 게 그냥 막 실어가 버리면 어차피 자기들이 가져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이제 주민들은 내놓을 때는 분리해서 해주셔야 그만큼 인건비 덜 들고 처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시고, 펌프장 문제는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펌프장이 무용지물입니까? 제 대비해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 군수님 20년 동안 아직 사용을 안 했는데 아니 여름 되면은 안에 용량을 하나를 줘가지고 위해서 왔더라고요. 설치한 거지. 그게 맨날 가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졌던지 그러니까 이럴 때 덮어줘요. 대비를 해서 세우는 거지. 그 위에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정재석 의원이에요. 그 지금 삼봉 이장님께서 우리 수십 년 동안 이용한 배수 펌프장인데 기존에는 우리 옹암리가 수해 당한 이후도 5천 그 앞바다에 그 보를 받기 전에 역할이 가능했던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배수 펌프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밀물 썰물이기 때문에 장마 기간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빗물을 가둬가지고 배수 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배수 펌프장 상판을 기존에 그냥 땅을 메꾸는 게 아니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역할을 해서 공 하나 만들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활용 계획을. 근데 그 평수가 약 250평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복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에는 일반 배수 펌프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위에 상판을 콘크리트로 덮어가지고 그 평수 250평이라는 그 삼봉마을 같은 경우, 신대마을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도로도 좋고 주차시설도 안 되고 그 열악해요. 그래서 공원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 지금 이장님이 여러 번 건의하고 그 전부터 제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니까 요게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신주철 읍장님이 그 검토를 한 상이에요 또. 근데 예산이 그 상판을 덮었을 때 한 6, 7억이 들어갈 거예요. 콘크리트로 기둥 다 세워가지고 평상시에는 뚫어놔가지고 밑에는 배수 펌프장을 활용하고 위에는 여러 가지 그 공원 외에 활용 값어치가 있고 주변에 좀 그 땅 같은 걸 좀 확보해서 그 마을에 좀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행부든지 우리 국장이 계시지만 안전과에서 다 분석하고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군수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게 필요성이 되면은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사실은 거기를 이제 콘크리트 쳐서 공원까지 한다는 10억을 예상합니다. 10억. 그렇다면은 그거를 10억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차라리 10억 원어치 땅을 사서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까지도 해요. 그러면 군수님 그 예산을 좀 전략을 하셔서
지금 좋은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건이 그 데크 같은 거로 해도 상하지 않고 한쪽은 전부를 다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부분만 막고 이쪽 부분은 열어놓으니까 공기도 통하고 돈이 그렇게까지 안 들어도 내정만 가져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 공불이 그러니까 쳐서 흘러면 많이 들지만 근데 저 담당자가 예? 기술적으로 이장님 가서 만나셔가지고 네. 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무언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 판단을 해봐요. 그렇게 10억이고 7억까지 안 들어도 충분히 안 들어요. 저기 저기- 좋은 거는 그게 저 공사비가 7억 5천, 조성비가 지금 2억 5천이고 나왔어요. 그렇게까지 나오네요. 군수님 제가 배수펌프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네 밑에 철도 밑에가 배수펌프장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니까 빨간 깃대를 한 25m 이상을 저 똘맹글라고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꽂아놨는데 이제 기억자하고. 근데 저희 동네가 이 물 양이 거의 그 지금 옹암 배수펌프장 맹그는 물이 노동부라고 양촌에서 물이 내려가요. 근데 우리 양촌에서는 그다지 양이 많잖아요, 물이. 예? 비 오고 나면은 언덕 우리 동네 그 지역이 그다지 넓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산도 많지 않고. 그럼 물이 내려오면은 비 오고 나서 1시간 있으면 물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근데 걷다가 25m 이상 뭐 내가 보기 25m 이상 빗대를 꽂아놓고 강덕지 시내 그쪽으로 해서 엄청난 또를 맨 거더란 얘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거기 5m만 공사를 하면은 또를 내면은 거기 물 배수품장 낼 필요가 없어요. 왜 독대 주민들 전부 내보내면서 그 배수품장이 그렇게 필요하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예? 거기 물 찰 데가 없어요. 예?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양촌 신임 이장인데 우리 형님이 이장을 봤어요. 그래서 군에서 와서 한번 설명을 하더냐.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 광남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그 다리가 아주 얕습니다. 헌내 같아요.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도 그거를 높여달라고 교장 선생님이 민원을 넣으려다가 우리 광남 교장이 민원을 뭐 좋지 않다 해서 제가 반대해서 안 넣었는데 헌내가 얕아요. 얕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가지다 보니까 거기서 넘는 거예요. 한번 광남초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쪽 삼봉에도 배수pom프장 같은 거 만들고 한 것이 100년에 한 번이라도 최고로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건 하는 거지 매일 물이 받을 수 없어서 그렇게 넓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여기는 이제 수년 동안의 통계, 광천 지역에 최고 많이 왔을 때 이런 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형지구 사업은 그렇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설계됐다는 게 그 재난안전과에서는 다시 한번 와보세요. 점검을 해서 네. 사실은 뭐 모든 게 해결됐다면 너무 돈 많이 들여가면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저기 김 국장님, 네,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저기 우리는 철도가 있거든요. 철도에서 우리 동네에서 나가는 물이 수명 천관 넘는 거 2개 묻었어요. 2개. 그리고 2개가 나가는 양이 5m 그 똘에 물이 나간다고 볼 적에 아마 중간도 안 깔리고 나갈 거예요. 아니 이렇게 현장 나거든. 네. 이장님이 안내하고 이해하게 설명 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이장들한테도 오셔가지고 저기 설명 드려가지고 그걸 확인해야지. 예? 지역 이장한테는 한마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장하고 그래서 먼저 이장하고 계시지. 아니, 저희 한번 와보세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를 발표하시고 그런 소리가 많을 때지.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입니다. 먼저 김석환 군수님 광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에 평안하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동마을이 그 버스터미널, 공영 버스터미널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버스터미널 아케이트 비가림 시설이 설치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낙후됐는지 그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비가림 시설이 아케이트 위에 아크릴로 그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서 햇볕이 직접 통과될 경우 하절기에는 그 승객 대기실에서 하시는 그 승객분들이 그 자리를 앉아있지 못하고 피해 있다가 어떤 시간이 버스 시간이 되면은 다시 오셔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버스 터미널이면 광천의 관문입니다. 시설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좀 빨리 좀 보완책 좀 해주셔서 개선해 주시고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그 신동 마을 회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회관과 경로당을 2017년도에 방수공사와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얼마나 하지 못해가지고 반밖에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군수님과의 초도 손실 쪽에도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2018년도에 매듭을 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11월 달에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조속히 좀 해결해 주시고 버스터미널이나 회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락한 좀 마을 좀 될 수 있게끔 좀 빨리 좀 실행에 옮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우리 이렇게 안 나와요? 이장님 말씀은 버스 터미널 문제는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돈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해서 이제 보완을 할 거고요. 안 나가요? 안 나와요. 아유, 나온대. 이제 나오네 이제. 네, 이장님, 그 버스 터미널은 금년도 도에서 이제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분을 보태서 금년도에 할 거예요. 네, 빨리 하도록 할 거고. 그 외 회관은 뭐 딴 데 얘기 안 한 데도 해줬는데 어째 매듭 지어드린다고 했는데 이걸 빼놨지. 왜 돈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 먼저 해야지. 금년도에 우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새마을 분야회장의 유재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는 새마을 분야회에서 매주 화요일 날 독거노인 밑밥찬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요새 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뭐라 그래요? 저희는 양보다 질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조금 좀 양을 조금 많이 달라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셔요. 그래서 어느 좀 할아버지들께서는 국물이라도 조금 많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럴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좀 군수님께서 조금 좀 청구 좀 하셔가지고 저희 예산 좀 조금만 좀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제 분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도교 보태서 하는 건데 작년보다 금년도는 22.5%를 높였어요. 그런 가지고 하실 것 같으네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단가가 22.5% 늘었다. 그걸 생각하시고 기왕 봉사하시니까 그런 가지고 또 해보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홍성군이 새해에는 무한한 발전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신진리 장현이장 정만진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군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덕령초등학교에서 신촌 상거리까지 도로 확장하는 데 대해서 지금 그게 시작이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주민들이 지나다 보면 거기 아주 보상에서 집은 거의 철거가 됐는데 이렇게 놔뒀다고 흉물스럽다고 저보고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느냐고 그런 분마다 다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지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언제서부터 시작해갖고 언제 끝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는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수님도 우리 해관에 와보셨지만 그 해관 뒤에 길 빌라 거기에서 지금 전에 보건소짜리까지 길이 일방통행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은 그 옆에 공터가 있어서 차량을 거다 많이 탔는데 지금은 대인이 그걸 인수해서 주택단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만약에 탐을 친다고 하면 길빌라에서 전 보건소짜리까지 차가 한 대밖에 통행이 못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또 공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주시던지 또 그 길빌라에서 그 주공 아파트 광천 중학교 들어가는 길 거기 사이에 그 전에 제가 본받은 그 도시계획선이 있었거든요. 4차선으로 그걸 어떻게 활성화해서 그 도로를 신설을 해주시면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것 좀 여러분께서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현 회장님 말씀하신 동명초에서 신촌 상거리간 도로는 실질적으로는 게 보상만 원활히 됐으면은 9년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계속 심해가지고 지금 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우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상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은 빨리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금년까지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땡겨지느냐, 늦춰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장님도 관심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게 보상 나오면 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주시고요. 마을 안길을 넓히는 문제는 우선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보상을 해서 하지만은 마을 안길은 보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시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을 넓힌다고 한다면은 마을에서 땅의 승낙서만 받으면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데는 우선 길 승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 말씀하시는 걸 늘려드릴게요. 길빌라에서 그 중학교 가는 길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그 전에 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언제 살아있나 몰라요. 아니 도시계획도로는 확인해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도 그래요. 지금 그 홍성 여기 광천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추진하는 게 광천 이제 동명초에서 신천 상거리까지 서해 삼육초에서 삼육초등학교에서 광천 중학교 간 도로, 광천 고등학교에서 거성 아파트 간 도로, 광천 원동시장 도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를 못해요. 우선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은 동네 새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늦어진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필요한 거에 다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필요하다. 여기는 꼭 뚫어야 되겠다는 거는 2020년까지 뚫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도시계획도로는 꼭 필요한데 또 안 뚫고 오래 묶어놓으면 주민한테는 땅 주인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2020년까지 무조건 다 해체해버려라 이거. 사실 근데 해체한다 해도 나중에 도시가 커지면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뭐 국가에서 없애라고 하는 게 도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뚫을 도로 또 꼭 뚫어야 하는데 2020년이 어려운 것 같으면은 지정을 이제 합의에 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여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구수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그 장년부락이 그 말할 도로가 아니고요, 동네 사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장년부락이 변화되는 상황이 광천중학교와 진입도로가 있고 또 328세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성당 앞에 옛날 그 보건소짜리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도로는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도시계획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60년대에 도시계획서를 걸어놓은 선이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실현시키려면은 도시계획을 현실화시켜서 재정비해서 그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교황의 군수님께서 이렇게 정만진 이장님께서 거리는 상황을 해결해 주시려면은 도시계획서를 변경시켜갖고 광천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길로 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건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건소 지었던데 불량입니다. 그만하라고 그래. 알았어 또. 이걸 기시니까 그래요. 예. 한쪽을 그런가 봐요. 보건소 졌던다리는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는 도로고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접근해서 예산 세워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된다 이거. 아니 근데 그 안에 거기는 그 안에 지금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길이 회관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 지금. 회관 들어가는 사도. 네? 사도. 아니 근데 지금 회관 들어가는 어디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아닌 건 전부 동네 길이지 동네 길을. 그러니까 마을 진입도로예요. 그래. 그거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 이장님께서 거기 이제 아파트가 뭐 들어가는데 울타리칠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도를 좀 확장 좀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고, 그 마을에서 만약에 좁아지고 도로 확장이 안 되면 뭐 부지를 좀 해서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넓혀달라는 의견이거든요. 땅을 용지를 확보하면 포장해주겠다는 사항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그거는 용지를 우리가 도시계 손을 변경시켜갖고 용지를 보장해주면서 길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 아니 이게 지금 마을 안길을 지금 도시계획이 안 된 거는 도시계획으로 해서 땅 상하면 길 넓혀달라고 뭐 안 되지. 이거는 지금 있는 도시계획 도로도 다 묻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아니 이게 나는 그 얘기요. 그 마을 안길이면 마을 안길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땅 타업을 하면은 된다. 그런데 군수님 요새는요, 외지에서 이사 오잖아요. 이사 오면 청량에서 자기 땅 아니면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군에서 지금 매입해서 그걸 돈을 내줘야지. 군에서 마을 안길을 어떻게 다 사? 다 사진 않지만은 일부 구간 같은 거는 그냥 해줘야지. 말 안 듣는 데 사서 이러면 전부 말 듣지 말지. 잘 듣는 데는 그럼 그냥 하고 말 안 듣는 데는 제가 도로 때문에요 엄청나게 그 예전에 그 제가 직장 그만두고 그걸 할 때 도로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일부만 이렇게 막더라도 못되거든요. 그거는 매입해서 정부에서 해줘야죠. 당초 이제 계획 대비 해가지고 20분 정도 초과됐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이제 한쪽만 거래 바꿔서 이제 오늘 거래 못하신 분들은 업장에 건의해서 본에 이제 보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평리 이장 한흥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몸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동네는 온용리, 배중리, 축전리가 하천을 끼고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복풍로로 농작업을 하러 가려면은 축전교나 내죽교를 이용해서 해야 하는 아주 불편함이 있거든요. 갔다가 또 그걸로 돌아오려면 아주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대평포를 개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는 길에 거기다가 세월교를 좀 하나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현준에 있는 세월교도 전부 철거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우리 네 마을 이장들이 합의 결과 거기 건너갈 수 있는
조그만 다리라도 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군수님과 과장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님 거기가 조그마한 데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거기를 보니까 길이가 한 70m 돼요. 네? 70m면은 6m로 한다고 해도 부분이 자그마치 10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조금 다니기 불편하시다 해서 10억을 들여서 거기다 꼭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또 급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거는 왜냐면 거기 아니면 다닐 기가 없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시급성을 볼 때 군에서는 이거는 좀 늦춰도 된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처럼 그냥 하셔. 묻어는 어렵다는 얘기 어렵다. 묻어는 건 어려움은 틀려요. 한 번만 더 바꾸시 마무리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신진일이 이장 신상권입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광천 전 지역에 매년 번복되는 겨울 찬공기가 지나면 축산 분로에서 나오는 지독한 남새와 홍조 및 정화주에서 나오는 악취 남대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과 불만이 많습니다. 매년 군의 민원을 제기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전했으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오늘의 자리를 통해 앞으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서산이 정상으로 올라가면은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좀 설치 좀 있으면은 올라오셔가지고 좀 웃어가면서 뭔가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망대를 하나 좀 설치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여기 정상에 그 억새불 그 군락지에 포톤존을 좀 설치해 오면은 여러분 그 이제 등산객들이 정상에 올라가지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억새불 그 밭을 많이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보기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포토존을 설치해 가지고 등산객들이 오셔서 편안히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포토존 좀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신상원 이장님 마지막으로 하자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우선 그 축산 분뇨 악취는 충성군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앞으로는 지금 이제 조례가 공고가 돼 있어 지금 공고 중이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군에서 이제 축사는 고만지차는 겁니다. 있는 것만 친환경으로 하고 축사는 고만지차.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업도시였기 때문에 그거를 냄새 맡고 좀 참았습니다. 지금 이제 도청이 오면서 도농복합도시가 됐어요. 지금 그 도시민들은 와서 홍성 한 바퀴 돌 여기 못 살 곳인데 괜히 왔다고 지금 그런다. 냄새 때문에. 그게 매일 축사하는 냄새. 근데 그건 매일 먹으면 싸잖아요. 근데 이 못해서는 거는 한다 그냥 축사마다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용역을 줬어요. 축사에 맞는 시설을 축사마다 해서 냄새 잡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게 지금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시험 가동해서 되면은 각 축사마다 그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축사에서 하고
축사에서 나온 거는 다시 모아서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용역돼서 지금 결과물 나오는 거는 그 축사에 맞는 용역을 했는데 냄새만 잡는 게 아니라 그 축분을 이용해서 전기 생산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성공한다면은 저는 그거 성공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축산을 뭐 하는 한은 냄새나는 게 전혀 안 나오기는 그런 시설 없이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참아주셔야 되고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또 축산인들은 나로 인해서 이웃 사람이 피해보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축산하면서 나 돈을 부는 것만 생각하지 부는 돈 중에 몇 프로는 냄새 잡는 데 쓰여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도시 주변의 축산은 거저 갖다 주어도 안 해요. 왜 안 넣냐? 냄새 난다고 아우성쳐서 어느 보상을 주어서 나 그만두고 싶다 이거요. 마음을 그렇게 쓰니 냄새가 잡아집니까? 안 잡아지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콩주비트 냄새 같은 것도 정화조도 최대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환경청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 도수 넘으면 그쪽에서 즉각 쫓아오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 난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측정하면은 또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측정하면은 기준 지하입니다. 화내니까 없는 거. 그래서 난 그런 걸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야지. 우리가 가서 보면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 기준 지하라면 어떡한다는 얘기.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동네 축산하는 동네 가보면은 우리는 내리자마자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냄새에 무뎌져가 그 냄새를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냄새 안 나는지 왜 그러느냐 본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데. 코에 배서 그래요. 그래서 그 후각이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냄새 문제는 군에서 가장 고민거리로 알고 지금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 대신 축산인들도 거기에 좀 호응해서 앞으로는 친환경 축사로 개선하는 데만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이가 나 축산했는데 이웃이 사람 눈치 풀리지 않고 서로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든다는 게 군의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서산 정상에 그 뭐 전망대를 하자는데 전망대는 왜 만들까요?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쳐다보려고 전망되는 건데 오서산 정상의 데크는 그야말로 최고 높은 곳에 있는 건데 거기다가 꼭 전망대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는 지금 아까 오서산을 이제 메이저 스포츠 단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함께 좀 추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군락지에 포토전 만든다는 거 이런 거는 그 계속 참으시는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대개 보면 포토전을 만드는 건 거기서만 사진 찍기 해치고 들어가진 않는데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없애봐서 이제 훼손시킨다는 차원인데 이것도 그쪽 정확하게 함께 그렇게 추진을 해볼게요.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콩주미트 정화주 그 부분 대해서는 그럼 기압이 겨울을 지나면은 좀 따뜻한 봄이면은 좀 기압이 많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쏠스빌 아파트라든지 그 시민주택 주변에 있는 그 주택들이 창문을 못 열어놔요. 그래서 군에다가 민원을 주면은 그 담당분 오셔가지고 그 관리소홀도 있더라고 이게 이런 뭐 기계가 이제 작동을 안 됐다든지 특히 이제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비 올라고 이제 쭉 찍어놓으면은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때는 민원을 들으면은 군청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작동이 안 됐다고 기계 작동이.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 좀 해줬으면. 그래요. 하여튼 뭐 냄새 나니까 냄새 난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희도 아직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최대로 잘 지도하고 조금이라도 한번 든든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이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점검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민선 7기 중에는 제 2임기 중에는 다 끝낼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듣고 가서 제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장님은 사실은 광천 읍장님이 그냥 광천을 위해 있는 읍장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주의 불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장님한테 얘기도 저한테 직접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향 시구철 읍장님한테 어떠한 말씀 해주시면은 읍에서 할 거는 읍에서 하고 저한테 권해지는 건 권해지는 대로 처리를 해서 지금보다는 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읍장님한테 앞으로 힘 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읍장님을 중심으로 잘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 또 읍장님 때는 민간 차원에서는 그 자치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자치위원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이장 상무회장님, 새마을 남녀 분회장님, 우인회장님 이런 분들과 뜻만 같이 해주시면은 광천읍이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문제는 자꾸 인구가 줄어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군주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광천에 뭘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까? 그래서 군에서 하는 거는 하는데 광천 읍민들이 우선 광천읍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쳐주셔야 되겠다. 여기서 딴 데다 전부 투자하는 분들이 나한테 와도 걱정, 그분들이 광천 걱정은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선은 계신 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뭐 새우젓 축제만 해도 새우젓 축제 처음에 나한테 그러거든. 새우젓 축제는 새우젓으로 하는 사람 김 축제는 김원현 분들이 주가 돼서 해야 실질적으로 자기들 일 아니냐 이 생각인데 해보면 서로 오만 포고 시장하고 싸우다 판다니 말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통일하자 해서 그럼 내가 제시하기를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하는 거는 공항버스 하는 거는 어떠냐. 그렇게 하자. 해놓고서는 공항버스 할 때는 공항버스 끼리만 하고 시장 설 때 시장끼리만 하고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광천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주고 거기에 더 가지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민단위 모두 마치겠습니다.